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자주, 버터, 샤트란, 모닝글로리 공통점이 뭘까요? 아마 모닝글로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눈치껏 문구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죠. 샤트란을 아는 사람이면 이거 패션 브랜드인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들 네 가지 브랜드만 가지고는 공통점이 잘 안 떠오른다면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무인양품, 모던하우스, 자라, H&M, 이케아까지 더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뭔지 좀 알겠다 싶으실 겁니다. 바로 이들은 모두 홈 퍼니싱 브랜드입니다. 패스트 패션 대표 주자인 자라와 H&M은 각기 자라 홈, H&M 홈을 운영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모든 브랜드는 이미 한국에서 치열하게 홈 퍼니싱 시장에서 격돌 중입니다. 홈 퍼니싱, 바로 말 그대로 집 꾸미기입니다. 홈 퍼니싱 전성시대를 연 배경에도 우리가 취향 소비자로서의 진화와 일상의 풍요를 누리려는 욕망의 증가가 있습니다. 의식주를 둘러싼 우리의 욕구에서 우리의 취향이 점점 더 크게 자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홈 퍼니싱 전성시대뿐이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서의 새로운 욕구이자 취향을 탐하고자 하는 소비가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안 꾸미기에 눈뜬 사람들이 다른 의식주의 요소에 대해서도 좀 더 멋지게 꾸미고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의 의식주를 둘러싼 이 욕구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채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 이거죠. 그 불만이 곧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향후 소비 트렌드이자 라이프 트렌드에서 열풍처럼 번질 그러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995년에 6조 2천억 원, 2000년에 9조 1천억 원이었던 이 시장 규모가 국민소득 2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시점을 준해서 성장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 바로 13조 3천억, 그리고 2010년에 19조 4천억, 이런 흐름들이 2015년에 28조 4천억까지 이어졌고요. 2020년쯤 되면 41조 5천억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28,338달러, 2015년 IMF 기준입니다. 세계 28위 정도 됩니다. 곧 3만 달러가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에 1인당 GDP가 2만 달러대에 진입한 이래로 이제 10년째 계속 2만 달러대에 있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 정도 되면 건축 자재와 생활소품 수요가 급증한다고 했는데요. 그중 가구와 인테리어, 홈 리빙 분야가 특히 성장을 합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더 멋지게 꾸미고 잘 살고 싶은 거 이거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도 1인당 GDP가 3만 달러대에 진입한 1992년부터 정원 가꾸기 용품이나 유럽식 인테리어 상품들이 계속 유행했는데요. 3만 달러대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 20여 년간 홈 퍼니싱 관련 소비는 관련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본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10년, 아니 잃어버린 20년 하곤 하는데 나라는 부유해도 국민은 가난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20년 일본 국민들이 집 꾸미기에는 지속적으로 돈을 썼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집 꾸미기 열풍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꽤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일상의 풍요에 눈을 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1, 2인 가구 증가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 2인 가구가 2014년 기준으로 962만 가구고요. 전체 가구 중 53% 정도 됩니다. 2016년이라면 아마 가구 수라면 1,000만 가구가 넘겠죠. 1, 2인 가구 중 상당수가 학생, 직장인 혹은 신혼부부나 등기족들이 될 텐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전월세 비중이 높습니다. 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어서 전월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력과 상관없이 과거 기성세대에 비해선 전월세에 대한 인식도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로 집을 자주 옮겨 다니는데 비싼 가구보다 생활 소품을 통해서 집을 꾸미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요즘 중소형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이 빌트인으로 갖춰진 경우가 많아서 전월세로 옮겨 다닐 때 부피 큰 가구를 일일이 옮겨 다니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집안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임대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잠시 머물더라도 자기 취향에 맞게 꾸미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상의 풍요이자 당연한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아니 내 집도 아닌데 뭘 꾸미냐, 그냥 불편하더라도 좀 뭐 안 이쁘더라도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지라는 생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성세대일 겁니다. 패션과 스타일에 눈뜬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를 꾸미는 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들은 다들 멋쟁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덕분에 패스트 패션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최신 유행 스타일을 소비하는 것이 보편화되었고요. 다들 스타일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집안 공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고 쉬는 집안 공간도 멋지게 꾸미고 수시로 분위기를 바꾸는 걸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일상을 잘 드러내는 시대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나 홈 리빙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스타일이자 유행에 민감해진 셈이고요.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커져서입니다. 셀프 인테리어 분야 포털 카페 레몬테라스 회원이 2015년 8월 기준으로 282만 명이 넘습니다. 2005년에 한 10,000명 정도였으니까요. 10년 만에 280배가 늘어난 거죠. 셀프 인테리어가 확대되는 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수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때문이기도 한데요. 집안을 꾸미기 전과 후, 이 비포 애프터 예시가 사진과 함께 세세한 방법까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2014, 2015년 홈 퍼니싱이 바람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불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더 큰 열풍으로 번질 겁니다. 물론 앞으로 셀프 인테리어가 더 큰 저변이 확산되고 시장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아예 셀프 인테리어를 넘어서 셀프 홈 퍼니싱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DIY를 통해서 조립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아예 목공을 배워서 직접 가구를 만드는 것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개성도 추구하고 자기만의 가구,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가구 시장과 홈 퍼니싱 시장은 더 커집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가구 시장 더 커집니다. 만들어 보면 더 좋은 나무, 더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가구에 대한 가치평가도 달라집니다. 이는 텃밭 키워본 사람이 유기농 농산물 더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란 공간 자체에만 소유욕을 발휘했을 뿐 집안을 꾸미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게 과거의 한국인이었다면 이젠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소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홈 퍼니싱 전성시대가 열린 것도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 가구나 생활용품뿐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 누릴 것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인 시대에선 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불황의 시대, 소비 욕망은 선택과 집중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홈 퍼니싱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새로운 집중의 대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읽어주는 남자 김용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